네, 민주당 강선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모든 꼴찌들을 살면서 꼴찌 처음 해보신 거 아니에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꼴찌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 어려운 거를 정말 잘 해냈어요. 예. 네. 아이고 참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꼴찌하고도 뭐가 좋아서 이렇게 계속 웃으셨대요? 아, 그게 제1회 전당원 대회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그리고 개념도 바뀌었던 1회였거든요. 아, 전당대회가 아니고 네, 전당원 대회. 아. 전국 대의원 대회가 아니라 전당원 대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1회, 예. 1회의 선수로 이렇게 뛰어봤다는 기쁨도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제 순위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인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몇 예. 주차 거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찍어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뻤고. 그래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뭐 조금 어렵겠다 생각을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지하는 분들이 계신데 중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럼요. 그때부터는 네. 이제 좀 뭐랄까 즐기자. 네, 뭐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네,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제 말씀을 드릴 이런 장이 열렸고, 또 귀 기울여서 마음 내서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과정들, 그 시간들이 좋았어요. 의미 있고 예. 행복했고. 네, 네. 그나마 그렇게 지지를 해주셨던 분들은 강선우 의원님의 어떤 걸 보고 지지하셨을까요? 당원들의 이야기를 저 무대에서 해주는 것에 대한 공감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제가 아마 경기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때 이제 당원들, 그냥 정말 평범한 우리 당원들의 이야기를 너무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지 않냐. 그런데 우리 민주당 당원들께서는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에너지 들여서 민주당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야 정치 얘기하지 마. 밥맛 떨어져.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냐.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알아주셔도 계속 그렇게 헌신하시지 않냐라는 그 말씀을 너무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최고위원에 출마하셨을 때는 내가 민주당 지도부가 되면 뭐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최고위원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게 됐는데,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에 내가 들어가면 이것만은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는 뭐였나요?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번 지도부를 김건희 사냥팀으로 꾸려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그 김건희 정권이고 김건희의 나라이고 김건희만을 위한 그래서 온 국력을 김건희 하나만을 위해서 쏟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분들 윤 대통령도 상대해야 되고 누구도 상대해야 되지만 정말 반드시 김건희 하나만은 끝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그 최고위원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했지만 민주당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국회에서 제가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약속을 드렸던 말씀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머리는 미용실에서 하십니까? 당연히 미용실에서 하지 않겠어요. 제가 막 이렇게 자르진 않지 않겠어요. 제가 왜 오늘 미용실 말씀을 드리는지 잘 모르시죠? 왜요? 일부에서 네. 이제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명태균 씨 목소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 사람의 얘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봤을 때 어떤 걸 느끼시느냐. 정말 그 시장 잡배들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힘으로 국회의원 4선, 5선을
이리가 저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하는 것도 우리가 7시간 녹취라든지 막 이런 전화 통화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 수준이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국민의힘 대표까지도 마음대로 개혁신당까지도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이 지금 그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이야기 했냐면 김건희가 하는 얘기 들어봐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살아온 인생을 걸고 검증을 받고 국민한테 선택을 받는다.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정치다. 그런데 미장원에서 이렇게 아줌마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농단을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요즘에 미장원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하느냐 사과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사과한 네. 겁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명태균 씨나 이렇게 그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지금 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김건희. 네. 대통령도 아니고요. 뭐 장차관이니 뭐니 뭐 공무원들도 아니고요. 딱 한 명이에요. 김건희. 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윤 대통령이 너무 사랑하나 보죠. 네. 그러니까 뭔가 통제를 하거나 견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그런 시스템도 안 갖추잖아요. 일부러. 그리고 누구 말을 듣겠어요.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데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그 김건희와 오랫동안 전화 통화를 했던 이명수 기자한테 네. 한번 물어봤어요. 네. 여러 가지 참 문제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사람인데 결혼한 것도 궁금하고 그 사람한테 쩔쩔매는 게 참 궁금하다. 왜 그런 것 같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지분 관계인 것 같다고 그렇게. 지분 관계. 예.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대통령 만들었어. 그렇죠. 내가 그 전에는 내가 검찰총장 만들었고. 예. 그냥 그 김건희 씨의 그 묘사에 따르면 뭐 배 나오고 뭐 힘도 방구나 뽕뽕 예, 끼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총장으로 만든 것도 나고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나야. 그런데 그 정도 세월을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간접적으로 듣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세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윤석열이 그런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였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교 때까지 아버지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맞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고무수로 맞았다든가 그랬어요. 예, 예. 근데 그 과정을 쭉 생각해 보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정에서 그 정도의 폭력을 겪었다면 아마 그 자존감이 자라날 그런 룸이 상대적으로는 좀 적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그런 그 이제 성인계가 돼서 결혼을 해서 그 동반자가 파트너를 만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준비가 상대적으로 더 잘 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강 의원님 전공이 뭐세요? 저 인간 발달 및 가족학이요. 그러시죠? 네,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는 거 이제 대통령 외교 활동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배우자를 데리고 나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근데 지난번에 독일은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건희가 못 나갈 상황이니까 안 가버렸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외교라고 하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배우자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안 나가버리고 취소해버리고 이번에는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다 생각하는데 그걸 또 데리고 같이 가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 김건희 씨를 데리고 나가는 구조가 아니지 않나. 네, 그 의사 결정권자가 누구일까. 이번에는 너 나가도 돼. 독일 때는 나 안 가는데 네가 가? 뭐 이런 겁니까? 내가 나갈 수 있고 없고가
그 기준이 아닐까. 이게 진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웃기는 웃는데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냥 허탈하죠. 네. 오늘 오후에 재의결하지요? 네, 합니다. 끝나고 바로 가셔야 되겠네요. 네, 쌍특검법이랑 그다음에 지역화폐 예. 그 활성화법 3가지 관련해서. 다른 것도 궁금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까,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4표가 이탈표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보도 흐름 같은 게 그것이 부각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냥 또다시 가결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갔었는데, 사실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4명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8표인데 그중에서 그 절반 정도가 이탈을 했다는 건 굉장히 큰 틈새가 벌어졌었거든요. 예. 네, 이번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한 8표 내지는 10표가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은 좀 덩어리표기는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덩어리표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친한계 의원들인데, 근데 과연 지금 한동훈이 그 의원들을 그 정도로 장악할 만큼 그립이 있느냐, 갖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안 되니까 본인이 뭐 그런 얘기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개 내지는 어떤 생각을 같이 하는 무리로서 이탈표가 나오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의원 개개인이 그렇게 이탈표가 나오는 건데, 그게 8표 정도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이게 여론이 점점 더 뜨거워질 거거든요. 이 국감을 통해서 또 새롭게 드러나는 일들도 많을 것이고, 플러스 우리가 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이 다시 신선해지는 일들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임계점에 달하는 그런 속도가 좀 붙을 거예요. 그 국감 지나면서. 그러고 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다음 총선에 내가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예. 않겠어요? 지금 현재 임기 과반 정도 지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위치보다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여론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저는 국민의힘 개개 의원들이 좀 판단을 달리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번에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또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감에서 여러 가지 나올 것 같고, 지금 일단 명태균 씨 관련해서 강모 씨가 국감의 증인으로 나오겠다고까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오늘 아침에 이 보수 언론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동아일보 대기자가 김건희 수렁 사법심판대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다. 이렇게 하고, 이걸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걸 인지 알았냐?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대기자가 이런 글을 쓴 가장 큰 이유가, 그 전에는 V2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요 몇 달 실제로 김건희가 공기관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사례들을 접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또 기사를 써야죠. 그렇죠. 네, 근데 자, 이렇게 썼고, 또 조선일보는 정치부장이 칼럼을 통해서 실제로 탄핵이 아니더라도 탄핵과 마찬가지 상태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조중동 같은 이런 보수 언론들이 국회 표결을 앞두고 오늘 일제히 김건희 사법심판대 서야 우리가 보수가 살아날 수 있다, 대통령 지금 이렇게 안 하고 밀려서 하면은 완전히 끝장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사실 이 보수 진영이라 하는 진영들은 본인들의 진영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로 인해서 본인들의 진영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지키고 싶은 게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진영을 지키고 싶은데 오히려 더
무너지고 있으니 윤석열, 김건희가 우리 진영의 구심점이 지금 되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는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으면은 이제 탈당해라 라는 이야기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봐요. 네. 어쨌든 본인들은 살아야 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본인들은 살아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은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당의 임기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예. 진영의 임기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정당 그리고 진영을 생각하면은 끊어내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판단을 이미 보수 언론에서 한 것이고, 그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정당과 그 조금 더 넓혀서 보수 진영 전체에서 저는 판단을 할 거라고 봐요. 네. 사실 윤석열이 보수냐? 이런 질문이 진작부터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윤석열 지켜야 될 이유도 없는 네. 거죠.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워낙 뭐 완전히 죽게 생겼으니까 빌려다 네. 썼는데 그냥 그게 네. 돼버린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일단 분열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민주당이 주축이 돼서 다 이제 합쳐야 되잖아요. 네. 조국 혁신당은 지금 이제 탄핵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합쳐야 될 시기인데 하필이면 이제 보선에 뭐 서로 이렇게 막 호남을 놓고 싸우고 뭐 이러면서 조금 간극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뭐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거라는 것이 사실은 후유증을 안 남길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좁힐 수 없는 정도로 간극을 벌이지는 말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미 후보를 냈으니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영광도 그렇고 곡성도 그러하고요. 근데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주고받는 뭐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오가는 행태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좀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를 예전에 이제 몇몇 군데서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여기 온 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정당과 정당과의 사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만큼이나 그게 단단하고 멀다. 그리고 견고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번 재보선에서 좀 그런 모습이 노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권 교체에 있어서 많은 뜻을 함께 해주리라는 그런 강한 바람이 있고, 그리고 그 뜻을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거기까지 나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뭐 서로 좀 이 정치의 영역을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갔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미리 좀 마무리를 좀 지어놔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요. 고소 고발까지 갔다면 좀 선을 넘은 건데, 그러면 강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우리도 그래도 당인데 뭐 그쪽에 지난번 총선 때 지지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안 내는 게 맞았다고 보십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정당인이 왜 욕심이 안 났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 정당으로서 지지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는 비례만 낼 것이고, 그리고 지역구는 늘 1대1의 구도로 가는 것을 우리가 좀 지켜주겠다라는 그 말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았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이야기를 뒤집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그 말을 뒤집은 거에 대해서 뭔가 뭐 냉정한 평가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이 총선 때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네.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재보궐 선거들은 모두
그 윤석열 정권 심판을 다시 한번 하는 선거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군이긴 하지만 이 작은 자치 그 정부가 그나마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해 나가려면 그 해당 그 광역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인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광역단체장과 함께하는 당,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죠. 우리 민주당 소속인 그런 광역자치단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다 단일화가 이렇게 하나의 그 라인을 쭉 타야지만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저는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도구는 민주당이 정말 날카로운 도구구나라는 그 의사 표시를 저는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강 의원님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막 그 보궐선거 가는 데서 와달라고 막 그런 요청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 내일은 강화하고요. 그리고 그 국감 중간이긴 하지만 그 국정감사가 없는 그 자료 준비를 하는 날들은 다시 또 부산 영광하고 쭉 또 다시 가실 거예요? 돌 생각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그 영광 농협에서 쌀을 4포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네. 예. 현장 분위기 한번 다녀오시면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조국 신당에서 이제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비호남 지역은 단일화로 가고 호남에서는 어차피 우리 편이니까 한번 이렇게 붙어본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던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큰 승부도 아니고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감정까지 상해가면서 싸울 일이냐. 그리고 지금 뭐 조금 컸다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냐. 잘하고 있으면 나중에 지방선거 때 우리가 큰 일을 또 도모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뭐 이게 작은 선거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은 이게 또 지방선거랑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 내지는 그 여러 가지 뭐 받았던 지지율 같은 걸 보면서 우리 같은 진영 내에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직을 생각하시는 여러 그 정치 신인들,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산을 아마 조국당에서는 하고 있겠죠. 조국 혁신당에서는. 아무튼 보궐선거 한번 현장 다녀오시면 말씀 한번 들려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국감인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맡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 대란 문제가 제일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좀 거기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좀 나올 게 있을까요? 이미 사실은 2차례 청문회 통해 가지고 이게 숫자에 대한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그 숫자를 배정한 것에 대한 근거도 없다라는 것을 이미 다 밝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말 바꾼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행정부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한 번 더 짚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의료 대란이 사실은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그런데 동시에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사실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은 뭐 장애인 내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피해가 더 심해요. 수술 미뤄지고 진단 미뤄지고 이제 그런 면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그걸 받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약을 처방? 처방전. 처방전. 근데 이제 의료 대란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 처방전을 자주 갈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이제 길게 받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길게 받아오면 문제가 뭐냐면 길게 받아온 만큼 이제 약국에서 약을 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약이 유통기한이 지나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장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의료 대란이 나면서 전공의들이 이탈을 하면서 이제 뭐 교육도 망가지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또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한 부분은 뭐냐면 연구 관련돼서
대한민국 그 의학 연구가 사실 세계 연구를 선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의료 대란이 나면서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나간 자리를 지금 전문의들, 교수들이 메우다 보니까 이게 그 현장에서 계속 뛰다 보니까 연구를 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학회에 그 내고 있는 그 연구 초록 자체가 확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돌이키기 힘들거든요. 사실 한두 달만 연구 따라가지 못해도 그 트렌드 같은 게 아주 많이 바뀌기 때문에 몇 달 지나고 나서 다시 해보려면 안 돼요. 사실 교수직 그만둔 사람이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그렇죠.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미 그 학계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거든요. 그러니 이 근거도 없는 무슨 2,000명 좋아 빠르게 하고 나서 그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눈앞에 입은 피해 플러스 이 말도 안 되는 정원을 갖다가 배치함으로써 이 의학 교육 다 무너진 거 플러스 그 현장 다 공백된 거 전문의들이 메우다 보니까 교수진들이 메우다 보니까 우리 정말 미래 먹거리거든요. 미래 먹거리인 그 의학 연구 다 그냥 무너진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그렇게 알리고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계 같은 경우에도 혹시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 그 부부와의 어떤 인연이 그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절차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게 있는지 없는지도 좀 살펴봐야 돼요. 의료대란 말고 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까? 큰 줄기가 의료대란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개혁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정부가 가져온 연금개혁안을 다들 보셨겠지만 뭐 구조개혁 핑계대면서 늦춰가지고 안을 갖고 왔는데 구조개혁 관련해서는 목차만 적어온 수준이에요. 근데 그나마 그 목차 적어온 것도 도대체 뭘 근거로 적어온 거냐라는 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연구 관련해서도. 네. 또 이제 국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김건희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좀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도 있고 워낙 의혹이 많아가지고 관심 가는 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또 잊어버렸어요. 너무 눈 뜨고 나면 새로운 의혹 나오고 눈 뜨고 나면 새로운 의혹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슈를 스스로 본인들이 또 다른 이슈로 덮는 그냥 그런 아주 우스운 모양새인 거잖아요. 옛날엔 덮으려고 덮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감 끝나고 11월, 12월 그때쯤 되면은 굉장히 좀 그 분노가 임계점에 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분노를 표출을 하시는 국민들께서 저는 결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생각을 하면 우리 촛불 집회 당시를 생각을 하면 촛불 집회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고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경찰의 개입 최소화였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경찰이 그 촛불 집회를 소위 되게 적극적으로 만약에 개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충돌이 생기고 싸움이 났겠죠.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집회를 갔는데 저기에서 막 경찰이랑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몸싸움을 하고 있고 막 두들겨 맞고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은 집회에 나오지 않아요. 무서우니까. 그러면은 그 집회는 전국민 집회, 대국민 집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시위를 하려는 사람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작은 그냥 시위꾼들의 집회로 전락해 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촛불 집회를 잘 할 수 있었던, 성공시킬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경찰 개입의 최소화. 경찰이 그때 정말 질서 유지를 하는 역할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왜냐하면 권력 공백 상태였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그렇다면 윤석열의 경찰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아이 데리고 나오시던 분들, 뭐 부모님과 같이 나오시던 분들, 약간 축제처럼 내 의사표현하러 나오시던 분들은 무서워서 못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윤석열의 경찰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조금씩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박홍배 의원 그 다리 다치셨잖아요. 그 집회 갔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보여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봐. 모여서 집회해봐. 우리 경찰이 이렇게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민주당도 그러하고 그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지적하고 문제 삼고 그리고 여론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주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집회가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경찰이 정말 질서 유지 본연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예방주사를 놔주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는 국회에서도 물론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 백운기 정어리 TV 등 우리 또 진보 진영의 이런 큰 스피커들께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주시고 동시에 국민들께서 많이 모였을 때 경찰 너네 딱 너네 역할만 해야 돼 라는 그런 거를 계속 경고를 계속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엄 걱정까지 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이 됐다고 해서 우리 군인들이 불의한 것에 앞장서고 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이라고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이 그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놈들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많은 경찰과 군인들이 불의한 명령에 그대로 따르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이 20%도 안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당한 명령이나 불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끝으로 더 민주혁신회의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언론에서 민주당 내 최대 친명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공동 상임대표 되셨잖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왜 웃으시죠? 꼴등으로 시작했는데 공동 상임대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더 민주혁신회의 원내 조직이 된 거죠. 원래는 원외 조직이었는데 거기 이제 몸 담으셨던 많은 분들께서 30명이 넘는 분들께서 원내로 들어오게 됐죠. 예.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친명 막 이렇게 강성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민주당이 외연을 넓히고 앞으로 가는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민주당 친명 강성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커지고 더 강해지는 게 과연 이 외연 확장과 서로 배치가 되는 이야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외연이라고 하는 이 중도라고 하는 거기에 표심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굉장히 뭔가 중도가 좋아할 만한 내지는 그 중도에 계신 분들이 본인의 이익과 딱 들어맞는 정책을 내는 것만으로 저는 표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이런 강성인 사람들이 더 강성이 돼서 그 관계성으로 그 정책을 설명을 하는 거죠. 외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 친구는 중도에 있고 자기랑 딱 맞는 그런 민주당 정책이 나왔는데 그걸로 표주지 않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애달파하는 사람이 가서 그 관계성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서 그래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결국은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할 군사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외연 확장과 중도 확장과 배치되는 일이냐. 저는 그거를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강 의원님이 강 씨는 맞는데 강성이세요? 저요? 예. 어떤 거 같으세요? 본인이 강성이라고 그러셔가지고 강성이라고 본인이? 강시성. 강시성. 예유내강. 예.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 질문도 올라왔어요. 다음 대선에 나가실 건가요? 강 의원님께 투표하고 싶은데. 다음 대선이요? 예. 대선이요? 예.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뭐 지금 이제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오지만 저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좀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때문에 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강선우 의원님 인터뷰를 보면서 저런 분이 대통령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 최선을 대선 준비하고 계시구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 맞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파하시고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정말로 잘 보살피는 정당이 민주당이구나. 예. 잘 보듬는 정당이 민주당이구나. 정말로 수권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잘 이렇게 채우셔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인 되시면 그때 이렇게 이제 뭐 대통령 뭐 대선 주자가 되는 거지 나 대통령 후보 할래 그런다고 되는 것 아니죠.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끝에 뭐 이런 걸로 저 놀리시는 걸로 아니에요. 숨겨놓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런 그 질문이 있고 BTS 가디언님 다음 대선 강선우 의원님 지지할 겁니다. 그랬는데 다음 대선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BTS 가디언님 표 갖고 계시고 근데 대체로 크게 그런 웃습니다. 얘기는 있어요. 네. 뭐 국회의원들 속마음에 대통령 생각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하기는 해요. 한번 많을 것 정치를 할 때 내 뜻을 한번 실어 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체로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손흥민한테 해트트릭 했을 때 뭐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소감이 뭐 제가 3골 넣은 것보다 우리 팀이 이겨가지고 좋았고요. 꼭 그러더라고. 아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잘 채우시라는 지지로 우리가 네. 예, 네. 받아들이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강선호 의원님과 즐거운 인터뷰 시간 가졌습니다.